BMW는 차는 불타고 BMW 오토바이는 AS 때문에 핫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내용을 들어봤어요.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제 그 최광일님이라는 라이더분이, 예, 최광일이 라이더분이 이제 이 BMW 절대 사지 마세요. 자신의 본명을 해서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고발 영상입니다 라고 해서 아주 열변을 토하셨죠. 그래서 지금 조회수가 22만이나 됐어요. 웬만하면 여자 안 나오면, 뭐 물론 여자 안 나와도 이 정도 조회수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 오토바이 판에서 여자가 없이 22만 뷰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22만 뷰가 나왔어요. 바로 그러니까 R1200RT에 대한 불만이었는데, 바로 이게 S1000R 사지 마세요. 앵난이라는 분이 요즘에 굉장히 공익적인 컨텐츠를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앵난이. 네, 응원하고 있고요. 근데 이 바로 밑에 보면, 아주 이제 물고 빠는 또 이게 있죠. 물고 빨고. 그런데 뭐 물고 빠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고 빠는 것 같아서, 어머 이거 무탄해 이 영상은. 데프콘 이 양반도 뭐 이렇게 해서 뭐 바이크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뭐 데프콘이 뭘 알겠어요 뭐 오토바이에 대해서. 그냥 좀 할인해줬나봐. 내가 생각해도 할인해줬으니까 이제 뭐 이제 영상 찍어주세요. 할인해드릴게요. 뭐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근데 뭐 이런 연예인들은 뭔 죄가 있겠어요? 그래요. 근데 티맥스와 비교하지 말아줘. 그러면 티맥스랑은 비교할 정도의 오토바이가 아니에요. 티맥스가 훨씬 나요. 근데 이제 이게 최광일님의 제가 이제 내용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언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인제 이랬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한 1년 된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BMW? 아니랍니다. BMW의 이런 문제는 요 근래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옛날에 유튜브가 없던 시절은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죠? 옛날에 유튜브가 없는 시절은 얼마나 더 했겠냐고요. 제가, 뭐 S1000R 이제 제가 이제 BMW 장고장 많다고 나와서 이제 처음,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처음 이제 제가 많이 얘기했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왜 이제 때로 몰려다니면서 댓글 부대들이 메뚜기 떼처럼 스치우잖아요. 애들이 우르르르 몰려들어서 현종하다 그러면 우르르르 몰려들어서 야 저 새끼 쫓아 막 하고.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별로 이렇게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원데이 투데이인가 이 생활이? 근데 BMW 기본적으로 장고장이 많아요. 그거는 제가 한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워런티 내에서는 정확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어셈블리를 통으로 갈아준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라이더들한테 말 안 나오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비싸게 파는데, 가격대도 이렇게 비싸게 파는데 AS가 이러면 누가 BMW를 사려고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태까지 우주 멍찬이 어쩌니 인터넷에서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진짜 라이더였을까? 순수한 라이더였을까? 요거는 좀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렇게 막 얘기할 때, 얘네들이 이상하다. 얘네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댓글 부대가.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죠. 근데 제 눈에는 좀 보였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서 실제 피해자들이 누구나 다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중고 바이크 트리커 사갖고 올 때 급하게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분 또한 BMW 오너였어요. 근데 그분 또한 이런 AS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오토바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정비사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맞는지, 아니면 내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반 동안을 뺑뺑이를 도셨는데, 일단은 제가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직접 그 해당 미케닉과 통화를 했습니다. 해당 미케닉이,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까지 흘리는 건 저는 그 해당 미케닉도 건드리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저한테 상담을 해주셨던 분도 제대로 정비가 된 바이크를 받기를 원해서 딱 요 정도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케닉 분이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약했습니다만, 미케닉 분이
요번에는 내가 정확하게 수리를 완벽하게 해서 소비자한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미케닉이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 한 번만 더 믿고 좀 지켜보자. 수리가 끝나면 내가 한번 타보겠다. 내가 한번 타보고 정확하게 수리가 됐는지를 한번 보겠다. 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또 이제 구체적으로 또 나가고 하면 정비사도 이제 곤란해지고 할 것 같아서. 이제 정비사도 이제 막 알잖아요. BMW에 정비를 하는 사람, BMW에 매장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 날 모르진 않아요. 날 모르진 않습니다. 대한민국 BMW 다루는 사람 중에서 날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아무도 쉽지 않을 때 나 혼자 BMW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혼자 터뜨렸기 때문에 모를 수는 없는데, 아주 신입이 아니면.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 소비자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BMW를 믿고 맡겼는데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약간 이 정비사가 조금 이제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제대로 하려고 시간 넉넉히 달라고 했다. 요번에 수리되는 상황을 보자라고 해서 일단 두고 보자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이 옛날에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 해결할 사람이 없잖아.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하소연해요? 아무한테나 하소연 하면 그 사람이 오토바이를 아냐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도 깝깝한 거고, 소비자원에 고발을 했어요. 소비자원에 고발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미케닉 상식, 특히나 모터사이클 미케닉 상식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 전화해봐야.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강제력이 있어요. 만약에 정말 얘네들 잘못했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강제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동차 분쟁이나 모터사이클 분쟁이나 이런 것들은요, 없어요. 그러면 진짜 내가 열받아서 돈 들여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법적 대응을 해보겠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실정이 이래요. 그러니까는 유튜브로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도 억울하니까. 세상에 어떤 정비사가 뒷브레이크 레버를 뺀 상태로 출고를 시켜가지고 라이더 보고 타고 다니라고 합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요, 이게. 시동을 끄는데 킬스위치를 작동시키면은 그 다음에 리턴이 안 되니까 키로만 끄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미케닉이요.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이게 지금 코로나19를 이렇게 훌륭하게 대처하고 이런 지금 전 세계 인류 국가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씁쓸하다. 그럼 대부분 이런 애들 막 해서 전화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래도 뭐 약간 뭐 있는 척 하려고 막 무슨 막 영어 비슷하게 뭐 섞어가면서 막 얘기한다? 근데 결국엔 아무것도 몰라. 결국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면, 아니 그러면 진단 내용이 여기면 스캐너 꼽아봤을 거 아니냐. 그러면 스캐너 꼽아봤을 때 스캐너 상에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발생되면 그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 워런티 해준다고 했는데. 근데 스캐너 상에 안 뜨는데 이걸 뭘 어떻게 해주느냐. 이런 애들도 봤고. 아무것도 몰라요. 기본적으로 제가 기본기가 제대로 돼 있는 미케닉들 BMW에 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할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기본기가 없어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책임을, 만약에 그래서 최악의 경우 뭐 뒷브레이크 레버를 띄었는데 만약에 여기 이 최강일님이 만약에 그렇게 가다가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죄송한 얘기지만 만약에 사망했어. 그럼 BMW 모터라드에 책임 있을 것 같아요? 책임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왜냐? 대한민국에는 오토바이 정비사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이 없는데? 아무나 다 그냥 막 고치면 되는데? 없어요, 책임이. 라이더가 한타스가 죽어봐요. 이거 너무 오래된 단위인 한타스는 12개 들어있는 연필의 단위를 얘기하는 한타스. 요즘 젊은 친구들 모르더라고요. 100명이 죽는다고 해봐요. 지금 현행법상 그 오토바이 정비사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 안 져요. 왜? 자격증이 처음부터 없었는데 책임을 질 일이 없잖아요. 그쵸?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저보다 이제 연배가 많이 높으신 것 같은데 최광일님 여기에 앵나니님한테서 나온 그 S1000R 라이더분, 이 라이더분이 타다가 죽잖아요. 그냥 죽은 거야. 대한민국이 그래요. 지금 현행법상 그냥 죽은 거야. 재수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이게 3천만 원짜리 오토바이란 말이에요. 데프콘은 3,500만 원짜리 다 내가 3,500만 원짜리 탔어. BMW 샀어. 와 이런다고요. 데프콘이라고 안 죽을 것 같아요. 정비 이렇게 잘못하면? 뭐 물론 연예인이니까 더 신경을 썼겠지. 저 데프콘 싫어하지 않아요. 저 데프콘 아버지란 그 노래도 엄청 좋아하고 데프콘 되게 좋아하거든요. 데프콘이 미운 게 아니야. BMW의 운영 방식이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봐봐요.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할리데이비슨이랑 정비사의 수입 체계가 비슷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좀 더 추가 취재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자기가 할당받은 오토바이를, 만약에 팀장이 너 이 오토바이 만져라, 너 이 오토바이 만져, 너 이 오토바이, 근데 워런티야. 워런티인데 워런티에서 사실대로 그러면 이거를 갈고 갈면 해결돼. 부속이 비싸면 위에 얘기를 하자. 원래는 부품이 필요하니까 이 부품으로 교체하면 이게 수리가 정확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워런티 부품은, 제 느낌이에요 이건. 전화통화를 하면서 느낀 느낌은, 인사고가에 워런티 부품을 많이 사용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건 즉 뭐냐, 돈을 내고, 워런티는 말 그대로 보증수리가 가니까 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공임과 부품값을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부품값이 나가고 공임이 나가는 거잖아요. 기본 월급은 줘야 되니까 미케닉들한테. 그래서 미케닉들이 웬만하면 주요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워런티를 지나가게 하려고 계속 그냥 타도 된다 이렇게 돌려보내고, 별 문제 아니다, 엔진 경고등이 떠도 그냥 타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근데 그게 할리 시스템이거든요. 할리가 팀장이 이 미케닉한테, 야 요거는 갈고 워런티 지난 거니까 이거는 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부속이랑 공임이랑 해서 만약에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온 오토바이가 있어요. 근데 할리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팀장이, 야 너 이거 네가 고쳐. 그러면 기본급을 받겠죠. 기본급 최저 생계 이거 해서 한 200만 원 받겠죠. 근데 200만 원을 받는데 팀장이 정해준다는 거예요. 할리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야 이거 네가 고쳐. 이건 워런티 지난 거고, 이거 갈면 100만 원이 공임 플러스 하면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100만 원어치 수리를 하면, 수리를 했던 미케닉이 몇 퍼센트를 가져. 만약에 100만 원 견적이 나왔어. 15%는 미케닉이 갖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팀장의 권한이 매우 막강하죠. 팀장의 권한이 매우 막강해서 그냥 넌 워런티나 해. 왜냐면 그러면 그 회사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만 하고 기본급만 받아가는 거고, 팀장한테 잘 찍힌 애는 몰아주기 시작하면 걔는 돈을 좀 벌 수 있는 거고, 시스템이. 지금 BMW가 그런 시스템이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솔직히 전화 몇 통화 하면 그게 어떤 시스템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해봤는데, 지금 BMW가 그런 시스템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워런티 부속을 신청하려면 그거를 독일 본사까지, 일단 미케닉들의 얘기에 의하면 독일 본사까지 보고서 같은 걸 다 올려야 된다는. 근데 그게 왜 할리데이비슨에서 작년인가요? 할리데이비슨에서 미케닉들 사이에 왜 이제 그 괴롭힘 같은 거 있었잖아요. 미케닉들 사이에서 미케닉 팀장이 신임 미케닉 이런 애들 거기에다가 엔진오일 먹어보라고 그랬나? 엔진오일 먹어봐. 사타구니에 뿌리고 불 지르고 그렇게 한번 뒤집어진 적 있었죠. 그 공중파 한번 타가지고 할리데이비슨 미케닉 이거 해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해가 한번 뒤집어진 적 있었죠. 그 구조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BMW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이에요. 그래서 워런티 기간 내에 있는 그 부속을 웬만하면 교체를 안 해주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자기 월급 받을 거 받고 부속 갈아주고, 미케닉은 그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라이더도 역시 BMW는 AS 잘해주네 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미케닉이 버티는 이유는 뭔가? 그런 구조가 아니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그건 뭐냐, BMW 본사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윤을 남기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깔끔하게 뭐 하면 딱 해가지고 이게 뭐 문제네, 무슨 센서네, 뭐 이거 해갖고 딱딱딱 갈아주면 되잖아. 지금 딱 보면 지금 이 문제는 안 갈아줘서 문제인 거잖아요. 안 갈아줘서. 그죠? 갈아주면 돼. 안 갈아주잖아. 킬 스위치 어셈블리 박스 갈아주면 되잖아. 그게 뭐 얼마나 한다고, 솔직히.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킬 스위치가, 좋아. 그 밑에 뭐 세게 눌러가지고 킬 스위치가 눌려가지고 거기 있는 플라스틱, 뭐 이게 버티는 그 플라스틱이 조금 상했거나, 원래 불량이거나. 솔직히 그거 얼마 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피해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계속 핑계를 댄다. 지금 저한테 제보 들어온 그 분도 계속 그 얘기 하거든요. 계속 핑계를 대요. 계속 시간을 끌어요. 그냥 타도 된대요. 청소했대요. 청소하면 된대요. 그렇게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BMW는요, 어느 정도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BMW 오토바이가 재미가 없어요. 일단 무겁고요. 쓸데없이 무겁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 부품 쓰지 않는다. 좋은 부품을 쓰지 않는다는 건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거운 부품을 쓴다는 거예요. 오토바이에서 고급 부품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가벼운데 강한 부품. 그건 뭐냐? 절삭 부품이 대부분이겠죠. 뭐 6061이나 뭐 7075라 뭐 이런 7000번대, 6000번대 알루미늄 합금을 절삭해서, CNC로 절삭해서 쓰는 부품들은 고급 부품, 강한데 가벼워요. 반면에 주물로 틀을 만들어 놓고 쇳물을 부어서 만드는 부품들은 같은 강성일지라도 많이 무거워. 그죠? 그래서 뭐 티타늄을 쓴다든가, 카본을 쓴다든가, 뭐 마그네슘을 쓴다든가, 뭐 알루미늄을 쓴다든가, 이런 부품들이 많이 들어간 건 고급 부품들인 거예요. 제가 BMW를 초창기 때부터 시상할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BMW는 다 주물땡이라고, 고급 부품이 안 들어간다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렇게 십몇 년을 얘기했잖아요. 그쵸? 근데도 인터넷에서는 때려 몰려다니면서 우주명타라고 막 이 침을 흘려가면서 막 이런단 말이지. 잡지사 기자들은 뭐 BMW 뭐 신모델만 나왔다고 하면 막 개거품을 물고 우주명차 이건 반칙이지. 뭐 이게 보면 BMW를 내가 뭐 무슨 억하심장이 있다고 내가 BMW 싣고 다니겠어요. 별게 없는 차인데. 근데 모터사이클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끝까지 BMW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안 쳐줘요. 왜냐면 무거워, 쓸데없이. 요즘 유튜버들 뭐 BMW 나오기만 하면 뭐 모르겠어요. 뭐 BMW에서 뭘 얼마나 뭐 이렇게 제공을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난 좀 뭘 좀 알고 그렇게 막 물고 빨고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도대체 그 친구들이 얼마나 타봐서 얼마나 많은 경험과 좀 이 공학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뭐 우주 명찬이 뭐 끝판왕이라니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BMW 모토라드의 AS 문제가요,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적어도 뭐 수리하는데 한 달은 걸리겠죠. 뭐 자기네들이 뭐 몇천 킬로씩 타보고 그래서 완벽하게 고쳐놓겠습니다 요번에는 막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또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면 제가 정비 내역부터 시작해서 소비자, 이제 라이더가 기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냥 그나마 이제 앵란이 유튜버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다뤄주고 자기가 인터뷰해주고 이런 유튜버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고무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앵란이라는 친구가 뭐 이제 지정차로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시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다루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굉장히 컨텐츠 잘 보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쭉 내려보면 수입 바이크의 실태와 수리 시스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BMW 사지 마세요. 정비 실태를 고발한 영상을 보고 난 후, 뭐 이제
막 나올 거예요. 이제 막 나올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중국산 엔진 가성비 폭망 스쿠터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아니 그리고 제발 좀 이런 컨텐츠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매뉴얼 오토바이 3시간 만에 완벽 마스터하기. 도대체 어떻게 하면 3시간 만에 매뉴얼 바이크를 완벽 마스터할 수 있어요? 뭐 터미네이터야? 나 좀 가르쳐줘봐. 어떻게 하면 3시간 만에 매뉴얼 오토바이 마스터할 수 있는지. 이거 대단히 위험한 컨텐츠예요. 소세지 입술님 뭐 제가 이제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물론 이게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야 많은 유튜버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알겠는데요. 근데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 애들도 있다는 걸 좀 생각해 주세요. 여자 나오거나 연예인 나와가지고 시선을 끄는, 이건 조금 그래요. 여기 또 나오네. 가성비 최고의 BMW. 이 양반은 아주 작정을 했네. 제가 봤을 때는 모종에 이제 좀 커넥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 내려가니까 내 것도 있다. 제 컨텐츠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 나도 나와. 이거는 BMW가 아무리 그냥 뭐 다른 레플리카들보다 좀 순하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마력이 넘는 엔진들인데 125 이제 뭐 며칠 타본 사람한테 뭐 매장 가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 정도 타셔야 같이 다닐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 이건 구조를 바꿔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 대 팔면 얼마가 남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죠. 이건 제도적으로 몇 년 이상 경력이 안 되면 그 배기량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학원 가서 일단도 못 바꾸는 사람이 학원에서 면허 딴 다음에 매장 가가지고 200마력짜리 바이크를 사갖고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 사망자 수가 줄어들겠습니까? 에? 그리고 워런티 기간 중에 수리하라고 맡겨놨더니 뒷브레이크 레버를 빼가지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하는데, 에? 사람이 안 죽겠냐고. 이거야말로 중앙 언론에서 다루고 지금 이륜차 정비의 실태가 이렇다라고 해서 다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열받는 게 그런 거예요. 할리데이비슨도 BMW도 혼다도 라이더들한테는 뭐 해줄 생각 하나도 안 하면서 유튜브 광고 겁나 때리잖아요. 그건 이제 기존 라이더들은 이제 뽑을 만큼 뽑았고 신규 라이더들 해서 팔아먹어야 되겠다는 마인드인 건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당신네들이 라이더들 때문에 돈을 벌었으면 라이더들의 안전이라든가 문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재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다가 불특정 다수 우리 대한민국 라이더들한테 뭘 했습니까? 할리가 뭘 했습니까? BMW가 뭘 했어요 우리 라이더들한테. 그죠? 할리는요 대한민국 돈이 미국으로 넘어간 거고, BMW는요 대한민국 돈이 독일로 넘어간 거고, 혼다는요 대한민국 돈이 일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냥 그럼 몇몇 수입업자들만 돈을 많이 번 거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야. MSF처럼, 미국의 MSF처럼 약간 반강제적으로, 야 니네들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려면 우리 라이더들 안전 컨텐츠에 투자해. 안 그러면 니네들 불매운동한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 라이더는 그냥 호구인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BMW는 초보자들이 덩치 있고 BMW라는 마크를 자랑하기 위해서 타는 거지, 고수들은 BMW 잘 안 타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뭐 하여튼 BMW 정비 문제가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더 나옵니다. 지켜보세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바툼이나 이제 큰 카페에, 바툼이나 큰 카페에 이게 막 BMW 문제가 있는데요. 옛날에 어디야? 바이크맨이야? 바툼에? 빅스쿠터? 열화전차?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게 좀 등치가 있었다는, 몇 년 전에. 그런데 한번 BMW 어쩌고 저쩌고 한다. 바로 득달같이 몰려 들어가지고 물고 뜯고 네가 오토바이를 못하니까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 거지. 저는 아무 이유 없이 BMW 카페 잘렸어요. 대전 사는 그 양반인데 BMW 카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잘렸어. 바툼에도 마찬가지인데, 바툼에서는 이제 나보고 이제 무슨 규칙을 안 지켰대요. 그래도 바툼의 운영진들을 미워하진 않는데, BMW는 도저히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리고 할리 카페에서도 잘렸잖아요, 내가. 근데 이제 더 웃기는 건, 이제 사람들이 카페 가지 않아. 다 유튜브로 오거나 밴드로 가거나 단체 카톡으로 가지. 이제 카페는 매물 보러 가는 데로 이제 좀 그렇게 돼버렸.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올렸던 그 댓글 부대의 성과예요. 댓글 부대의 성과예요. 그렇게 싸우면
운영진들이 강력하게 규제하죠. 왜냐하면 운영진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막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양비론으로 이 새끼도 자르고 저 새끼도 자르고 막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되는 운영진들이 카페를 망치는 거예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조적인 이제 요즘에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 BMW 모토라드의 워런티 AS 문제, 애프터 서비스 문제는 실제로는 꽤나 오래됐으며 이것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다. 단순히 어떤 정비사 하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BMW 모토라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BMW 모토라드 코리아의 전반적인 문제지, 그러니까 구조의 문제예요. 그 BMW 모토라드 AS 센터의 그 운영 방침의 구조적인 문제지 정비사 한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보겠다고 또 이제 워런트에 들어온 라이더들한테 또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연시키려고 그러고 워런트 끝나면 워런트 끝났으니까 돈 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워런트 기간 중에 무슨 엔진 이거 불 이게 정비하려면 돈 내야 되는데요. 이딴 소리 나오고 있었고 한 번만 걸려. 네,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BMW 미케닉 분들 한 번만 걸려. 나랑 일전을 치러야 할 것이야. 기본적으로 엔진에서 찐빠가 나면 어떻게든 있어 보이는 척 하면서 스와핑 테스트를 해봐. 졸라 어려운 영어다. 스와핑 테스트. 문제가 발생되면 그냥 동네 센터에서도요. 문제가 발생되면 옆에 센터에 가서 갖고 ECU 한번 빌려줘봐. 나 테스트 좀 해보게. 그렇게 해갖고 같이 해갖고 한번 문제가 있네. 그럼 ECU 문제잖아. 그것마저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BMW인데 한번 걸려 제대로. 박살을 내들니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가?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K문화가 K방역이 얼마나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 전 세계 민주화의 성지고 말이야. 대한민국이 이게 옛날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연설 중에 하나가 장성들이 이제 군사작전 지휘권 환수 문제 반대하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핸드폰도 잘 만들고 그런데 1년에 30조 원씩 국방비를 갖고 가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그 돈을 갖고 뭐 했냔 말이야. 떡 써먹었냔 말이야. BMW 다른 나라들보다 몇백만 원씩 훨씬 더 많이 받으면서 말이야. AS 그걸 안 해주려고 그 AS 비용은 떡 싸먹었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이거야. 다른 나라보다 많이 받으면 정확하게 AS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오토바이 판을 어떻게 20년이 지나도 이렇게까지 안 변하지? 20년이 지나도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해?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13년 된 트리코도 장고장 별로 안 납니다. 그 산에서 RPM 조지고 타고 해도 고장 안 나요. 잘 나가요. 3천만 원짜리 오토바이는 그러면 안 되잖아. 인간적으로 이게 시작으로 BMW의 정비 문제는 계속 터진다. 두고 보십시오.